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다은, 정재일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 26일 날 오후 4시에 강연이 하나 있죠. 바로 여기 위에 배너를 보시면 있는데 임태환 저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강연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기 아마 밑에 보시면은 그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참석도 해보시고 기회 되시면 마케터 분들한테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라이브 주제는 네이버 광고 세팅하느라 로아스 300 넘기기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로아스 300 넘기기 어떠세요? 약간 제일님 생각에는 로아스 300 넘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당장에 이제 주변만 봐도 로아스 300% 이상을 달성하고 계신 마케터 분들, 선배들 너무 많고 당장에 다은님도 그렇지 않나요? 그쵸. 로아스 300이 사실 마케터 분들이 되게 열정을 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하시면은 관리만 조금 잘 해도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사실 300이긴 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좀 기본적으로 많이 세팅을 해봤고 좀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 경험치에 의한 데이터로 좀 세팅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서 바로 로아스 300이 나오고 400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초기 세팅하는 과정에서 좀 헤매는 사람이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광고 효율에 좀 어떤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디테일을 좀 캐치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로아스 300이 좀 어려운 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예, 이게 300이라는 수치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바로 넘기기는 쉽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넘기기 되게 어려운 약간 고비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네이버 쇼핑 광고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 광고주님이나 막 초보 마케터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떤 기능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먼저 이제 캠페인 설정 단계에서 품질 지수나 이제 캠페인 설정 단계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캠페인 설정 단계에서 꿀팁은 제 생각에는 일단 모바일과 PC 캠페인을 이제 분리해서 운영할 수가 있죠. 네, 그쵸. 네. 일단은 PC랑 모바일을 이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키워드 입찰가가 PC랑 모바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EC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모바일이 PC보다 입찰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소비자들은 이제 PC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모바일이나 이렇게 핸드폰 이용하다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바일 입찰가가 더 비싸게 형성이 되고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PC에서 입찰가가 더 비싸게 형성되는 업종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 쪽이라든지 그런 B2B 업종에서는 PC가 입찰가가 더 이제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바일이 그냥 마냥 더 입찰가가 높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법무법인 쪽이나 이런 광고 관리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PC가 훨씬 입찰가가 높아서 그때 이제 저도 PC가 입찰가가 더 높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어쨌든 PC와 모바일의 입찰가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를 이후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PC랑 모바일이 이제 분리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난로, 전기장판, 담요 이런 걸 좀 많이 사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보통 컴퓨터로 모든 걸 검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담요 사고 싶은데 너무 추운데 뭐가 좋지? 하고 네이버에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요새 뭐 따뜻한 히터 없나? 뭐 전기장판 없나? 했을 때 거의 다 이제 핸드폰으로 누워서 이렇게 쇼핑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로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모바일에 조금 더 노출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경쟁도가 높아져서 모바일의 CPC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시 업종의 경우에는 모바일 쇼핑 검색 입찰가가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DB 업종, 아까 말씀 주신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도 되게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뭐 출입국도 있고 뭐 지식재산권, 뭐 등기, 형사 이런 쪽도 많은데 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좀 빅키워드가 많은 편이라 가지고 다 좀 비싼 편이긴 한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기업 업무라고 하면은 완전 기업 쪽이잖아요.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아 지금 소송 필요할 것 같은데, 분쟁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지금 내가 얘네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보가 없다라고 하시면 정보 검색을 위해서 PC로 업무를 보시다가 중간중간 검색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업 업무나 뭐 지식재산권 약간 이런 쪽은 PC가 입찰가가 훨씬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입시 업종이냐 DB 업종이냐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분야라던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 PC에서 많이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경쟁도가 어떤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초보분들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걸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PC랑 모바일을 분리하셔가지고 입찰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얼마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제 생각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품질 지수를 봐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네이버에서 얘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네이버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이버는 이제 기본적으로 총 7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4단계를 이제 기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근데 이제 이 품질 지수에 따라서 제품을 같은 비용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질 지수 관리를 통해서 품질 지수를 유지를 하거나 그 이제 이상으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이제 품질 지수가 이제 한 칸 이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이제 20%까지 그런 입찰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지수를 잘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품질 지수 기본이었던 4칸에서 1,000원이었던 입찰가가 만약에 품질 지수가 3칸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똑같은 이제 광고 노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찰가가 이제 1,2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한 번만 딱 클릭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이제 또 클릭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게 반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한 번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클릭이 좀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입찰가가 높으면은 광고 금액이 이제 훨씬 빨리 소진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네이버에서 이런 품질 지수 책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전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다 품질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의 경험상 노출수 대비 클릭률 혹은 이제 전환율이 좋으면은 품질 지수가 높아지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질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클릭률을 높이는 거는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지면 관리라든지 이제 노출 지면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클릭률을 높여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걸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진짜 네이버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그 연관이 있는지, 몇 퍼센트 정도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도 모르는 편이지만, 그래도 노출 대비 클릭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렇게 클릭이 됐을 때 전환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리고 저희가 노출명을 그 키워드 확장할 때 바꾸잖아요. 많이 바꾸고 좀 상품 이미지 같은 것도 등록하고 하는데, 그렇게 최종 노출되는 소재가 실제 상품이랑 연관도가 얼마나 있느냐, 뭐 카테고리 잘 등록돼 있고 그거에 따른 뭐 안에 들어갔을 때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정보랑 지금 노출하고 있는 정보랑 얼마나 연관도가 높은가, 이런 것도 좀 책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엽산을 판매하시는데 안에서는
뭐 엽산보다는 좀 더 뭐 칼마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품질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비타민인데 안에 엽산이 좀 더 비중이 있다 하면은 품질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약간 요런 게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소재를 똑같은 제품을 등록을 하더라도 노출명을 다르게 하면은 갑자기 품질지수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올리자마자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클릭은 많이 안 하는데 노출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품질지수가 금방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패션 업종 하시거나 건기식 업종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빠르게 품질지수가 떨어지는 편이라서 요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소재 같은 것도 좀 바꿔보고 상세 페이지도 개선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클릭이 더 많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면 전환이 좀 더 많이 발생될지 이거 위주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이거 품질지수도 같이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클릭률을 전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정적으로 상세 페이지도 개선을 해야 되고, 상품 연관도 같은 것도 어쨌든 상세 페이지 개선이라던가 제품이라던가 이런 좀 내부적인 영향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광고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환율 상승보다는 클릭률 상승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좀 어떻게 해야지 노출 대비 클릭을 잘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획기적으로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게 좀 메인 지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클릭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클릭률 상승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노출수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클릭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클릭수 자체가 높아져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노출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동일한 이제 클릭수로도 클릭률 자체는 이제 높여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노출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노출수가 많은 게 물론 충분히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거나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노출수만 많고 클릭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품질 지수 부분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품질 지수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광고 지면들을 좀 줄여야 하는데, 일단은 네이버 광고에서는 이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가 이제 제휴하고 있는 그런 매체에도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만약에 닭가슴살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제 광고가 이런 네이버 쇼핑 지면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휴업체인 뭐 다나와 PC샵 아니면은 뭐 에누리닷컴 PC샵 이런데 이제 제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그런 제휴 매체 접속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닭가슴살에 관심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제 이 광고가 노출이 되면 당연히 클릭을 하지 않겠죠. 뭐 실수로 이제 클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실수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창에서 이제 다시 바로 나오거나 그렇게 이제 되고, 사실 이제 실질적인 클릭은 광고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위한 클릭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노출은 여러 매체에 이렇게 많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클릭률이 낮기 때문에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클릭률 자체가 떨어지게 돼서 품질 지수가 이제 낮아지게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노출 지면을 제외하는 노출 지면 관리를 통해서 이제 품질 지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새 파워링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옛날에는 저희가 지면이 지금처럼 안 생겼을 때 이 부분은 다 광고 아니냐,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건 광고니까 안 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확장 소재도 되게 많아지고 좀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가 너무 괜찮아서 실제로 클릭을 하고 전환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노출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율이 따라오는 편인데,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에누리닷컴, 다나와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 확장 소재라던가 모든 게 잘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뭐 어디 글을 들어가셨을 때, 뭐 블로그 들어가셨을 때 밑에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제목만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다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글만 읽고 나가버리지 그 광고를 누르진 않아요. 아니면은 누르셨더라도 실수니까 바로 나가버리셔서 이탈률만 발생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클릭을 해서 돈은 나갔는데 그냥 누수만 된 거죠.
약간 그런 불필요한 누수라던가 노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처음에는 다 제외를 걸고 시작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네이버 매체에서만 위주로 노출을 시키는 편이고, 웬만해선 파트너 매체는 전부 다 제외를 하던가, 아니면 파트너 매체 중에서도 이 업종은 좀 괜찮더라 하는 매체가 있으면 걔네만 따로 빼놔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이제 노출 지명 관리도 할 수 있지만 연령대, 성별, 요일, 시간대, 세그먼트 이런 걸로도 통해서 그 노출할 수 있는 타겟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창업 업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한 20대 초반까지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 허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유효율 높은 DB를 얻기 위해서 만 24세까지는 전부 제외를 하겠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은 또 우리가 고깃집 창업이라서 사람들이 좀 안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런 연령대들은 전부 제외를 하셔도 되고요. 뭐 우리 일 업종이 남자만 하는 거라서 여자는 좀 그렇다 하면 여자는 그거 제외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는 지금 공격적인 노출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은 편이라서 진짜 딱 메인인 시간대만 노출을 하고 싶다 해서 뭐 요일이나 시간대를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노출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품질지수 관리라고 하면은 이게 새벽 시간대는 사람들이 광고를 검색도 잘 안 하고 다들 주무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에는 안 팔릴 거니까 나는 광고 노출 안 할래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대는 다른 사람들이 광고를 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오히려 블루오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노출을 하면서 그때는 낮 시간보다 경쟁률도 낮아지고 순위도 높아지니까 클릭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려서 클릭률, 우리가 낮 시간대 클릭률이 너무 낮으니까 새벽에 노려보자 해서 새벽에는 뭐 클릭률이 1.7 나온다라고 치면은 저희 평균적인 클릭률이 좀 올라가겠죠? 낮 시간대에는 뭐 0. 몇 %였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릭이 잘 일어나는 시간대를 한번 데이터를 보고 골라서 노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릭률을 상승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외 키워드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파워링크는 제외 키워드 설정이 없지만 쇼핑 검색은 제외 키워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뭐 닭가슴살 키워드는 노출이 3만이 됐는데 클릭이 3번밖에 안 일어났다. 그럼 클릭률 너무 낮죠. 이런 건 품질지수 다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바로 제외해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클릭이 잘 되는 키워드에만 노출시킨다던가, 클릭이 잘 되는 시간대에만 노출시킨다던가, 클릭을 잘하는 성별에만 노출시킨다던가, 연령대만 노출시킨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클릭률을 좀 상승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메인이 될 수 있는 타겟도 같이 잡으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잡아주는 거니까 클릭률이랑 전환율이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품질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PC 모바일도 분리하고 품질지수 얘기도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클릭률이랑 이런 거 전환 상승을 위해서 뭐 소재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좀 소비자들이 유입이 많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채팅 쳐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소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소재 뭐라고 했지? 광고 소재 분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클릭률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일단 광고 소재를 저희가 등록을 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찜수 같은 거, 그런 쇼핑 부가 정보가 있고, 확장 소재, 그 추가 제목, 홍보 문구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룹단에서는 저희가 네이버 톡톡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노출명 요거 바꿀 수 있고, 이미지 한 요 정도,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적어보자면 노출명, 상품명 말고 노출명, 그리고 노출 이미지, 쇼핑 부가 정보, 확장
확장 소재가 아니라 추가 홍보 문구 그리고 5가지였는데 톡톡 네이버 톡톡 이 5가지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이버 톡톡을 하면은 혹시 품질 지수가 좀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알아내진 못했거든요. 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좀 아무래도 확장 소재 여기 뒤에 적힌 쇼핑 부가 정보, 추가 홍보 문구, 네이버 톡톡 이쪽은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짜 클릭하는 게 아니면 클릭으로 안 찍혀요. 그래서 그냥 소재 자체에 클릭으로 찍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가 홍보 문구가 쇼핑 검색했을 때 위에 뜨는 주황 색깔 글씨잖아요. 그 주황 색깔 글씨를 눌러야지만 추가 홍보 문구에 클릭으로 따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알기 어려운 거죠. 확실한 효율을. 그래서 네이버 톡톡이 실제로 품질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알아내지 못했는데 혹시 이런 거 테스트 해보신 분이 있다면은 네 이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중이고 그리고 쇼핑 부가정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어떤 걸로 소재 성과를 좀 측정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일단은 이런 확장 소재에 노출하는 거를 캠페인이나 그룹단에서 어떤 식으로 노출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성과 순으로 노출, 2번이 그냥 기본 노출, 동등하게 노출하는 거 이거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성과 기준으로 노출을 해요. 그래서 성과 기준으로 노출을 했을 때 이게 정확한 성과를 저희는 클릭이 안 찍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네이버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홍보 문구를 홍보했을 때 제품 자체의 클릭률이 오르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서 그걸 토대로 좀 더 성과가 괜찮은 홍보 문구를 좀 더 많이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홍보 문구를 A, B 이렇게 등록했는데 얘는 3,000이고 얘는 노출이 1,500이다. 이렇게 하면은 A가 좀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노출을 더 많이 시켰겠구나. 약간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홍보 문구를 A를 썼는데 3,000이 나왔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B를 지우고 C라는 확장 소재를 또 넣었는데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는 뭐 한 2,600이고 얘는 4,0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C가 더 괜찮은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A를 지우고 D라는 확장 소재 그리고 C라는 확장 소재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홍보 문구가 있는지 계속 발굴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 확실히 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 할인하는 거, 프로모션하는 거 강조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다른 거 뭐 제품이 뭐 얼마나 촉촉한지 뭐 얼마나 맛있는지 해봤자 사실 프로모션이 좀 더 세긴 하더라고요. 그런 맛있는 거 같은 거는 상세 페이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출명이나 노출 이미지 같은 거는 이거는 진짜 꿀팁이 될 수 있는 건데 노출명은 일단 저희가 키워드 확장을 할 때 좀 제목으로 많이 건드리는 편이고요. 노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수분크림이라고 할게요. 수분크림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수분크림 안에도 되게 다양한 소구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히알루론산, 뭐 소고지, 겨울 뭐가 있을까? 요즘은 pH 이런 것도 잡히거든요. 이런 것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촉촉한 이 정도 키워드가 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키워드를 그룹별로 확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룹에 맞는 노출명을 정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 그룹이다 라고 하면은 땡땡땡 히알루론산 뭐 수분 보습 히알루론산이 약간 보습에 좋은 성분이거든요. 보습 수분 크림 30ml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으면은 히알루론산 그룹에는 노출명에 히알루론산이라는 키워드를 필수로 포함해가지고 확장을 한 다음에
노출 이미지에 뭔가 좀 더 촉촉해 보이는 이미지? 보습이 강해 보이는 이미지? 약간 이게 지금 수분크림으로 예시를 들어서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그 키워드랑 연관이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뭐 샐러드 정기 구독이 있고 아니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거 확실하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약간 매트리스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게 싱글, 킹, 퀸 뭐 등등 많잖아요. 여기다 쳤을 때 싱글이라고 분리한 그룹에는 싱글 이미지를 등록하고 킹 그룹에는 킹 이미지를 등록.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나요 이제? 네. 약간 저렇게 하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트리스를 파는데 매트리스를 한 사이즈만 팔진 않잖아요. 뭐 싱글도 선택할 수 있고 킹도 선택할 수 있고 퀸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사이즈별로 좀 그룹을 분리한 다음에 싱글 그룹에는 싱글 침대가 있는 이미지만 노출을 하고 킹 그룹에는 킹 이미지를 노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클릭률을 상승할 수 있게 어쨌든 연관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던 매트리스가 딱 이런 이미지였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이미지를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룹을 분리할 때 좀 괜찮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가져다가 이렇게 이미지도 다 하나하나 바꿔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포근하다라고 하면 좀 노란 계열이 도는 이미지를 쓰고 뭐 차갑다라고 하면 파란 계열이 좀 더 드는 이미지 뭐 히알루론산 뭐 촉촉하다 하면 좀 더 촉촉해 보이는 이미지 쓰고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성분 관련된 거면 좀 더 뭐 물방울이 튄다던가 뭐 약간 그런 괜찮은 이미지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진짜 제품명만 등록해놨다라고 하면은 진짜 딱 제품의 고스트샷 있잖아요. 딱 제품만 있는 그런 이미지를 등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이미지도 변경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건지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고 아니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보고 아니면 저희는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뭐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PC 모바일 분리를 해야 되는지, 뭐 품질지수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광고 소재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크게 짚어드렸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채팅을 놓치셨더라도 여기 위에 있는 저희 정보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AMPM 글로벌 이다은 정재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